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사이르 샤페레는 테루라는 이름의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테루는 마을의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미스터리와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테루는 마을 근처에 비밀스럽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상한 정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 정원의 중심에 있는 고대의 나무가 당신의 진심 어린 소원을 들어준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테루는 밤이면 밤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정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테루는 챙긴 작은 배낭과 사과 몇 개를 들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마을 가장자리를 지나 숲으로 들어선 그는 마침내 그토록 이야기로만 듣던 마법의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꿈에서 본 것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꽃들은 눈부신 색깔로 피어나고 있었고 나무 잎사귀들은 바람에 따라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에는 쉽사리 접근할 수 없도록 마법의 장벽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테루는 단념하지 않고 어쩌면 정원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원 주위를 한참 동안 헤매다가 한 노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테루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 도달하려면 믿음과 진심을 가진 자만이 열쇠를 찾을 수 있단다. 그녀의 말을 듣고 테루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노파가 알려준 힌트 덕분에 테루는 정원의 비밀을 점점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원의 보물 같은 비밀 열쇠를 찾아내었고 마법의 장벽 너머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설 속의 고대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테루는 나무 앞에서 자신의 진심 어린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는 테루를 중심으로 빛을 발하며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원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테루는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왔고 그 마법의 순간 이후로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테루는 자신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꿈과 소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루는 마법의 정원이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끔씩 정원을 찾아가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을 나무에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진정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테루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법에 걸린 숲이 프랑스 어느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간 자는 마법에 걸려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죠. 그 숲의 중심에는 거대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주인은 야수라는 괴물로 변한 왕자였습니다. 왕자는 한때 아름답고 고결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차가운 마음 때문에 마녀에게 저주를 받았고 야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배워 진정한 사랑을 이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외모와 숲의 위험함 때문에 평생 혼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녀 벨르가 그녀의 아버지 마우리스를 찾기 위해 숲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우리스는 숲 근처에서 장작을 모으다가 마법에 걸려 길을 잃고 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벨르는 아버지를 따라 숲에 들어왔고 여러 가지 환영과 시험을 견디며 결국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야수를 만나야만 했고 두려움과 용기를 동시에 안고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야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은둔처에 들어온 벨르를 강하게 경계했지만 그녀의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벨르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협상 중에 야수가 가진 내면의 외로움을 느끼고 그녀는 아버지를 풀어주기 전까지 며칠간 성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 며칠 동안 벨르는 성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과 마법에 걸린 하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찻잔과 시계처럼 변신한 집사들과 말하는 촛대, 그리고 벨르와 야수 사이에는 서서히 우정과 이해가 피어났습니다. 벨르는 야수의 거친 외모 뒤에 감춰진 따뜻한 마음을 보게 되었고 야수 역시 벨르의 순수하고 용기 있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결국 벨르의 마음속에는 야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싹텄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벨르와 야수는 함께 성 밖으로 나가 눈 덮인 숲을 산책하며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벨르는 야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정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힘으로 왕자에 걸린 저주는 풀리게 되었고
야수는 다시 아름다운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벨로와 왕자는 성에서 화려한 연회를 열고 숲의 마법에서 풀려난 모든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였고 그는 항상 모험을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들판과 숲속을 뛰놀며 수많은 이야기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오르페라는 이름의 백조였습니다. 오르페는 마을 근처 호수에 살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루이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덮고 있었고 사이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 불현듯 루이의 앞에 황소 같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법사 핀이고 그는 루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루이, 이 마법의 숲은 이제 곧 사라질 위험에 처했단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개의 특별한 보석을 찾아야 해. 각각의 보석은 고귀한 미덕을 상징하지. 하나는 용기, 또 하나는 지혜, 마지막은 사랑이란다. 핀은 루이의 손에 작은 나침반을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침반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친구 오르페와 함께 이 모험을 떠나거라. 루이는 집으로 돌아와 당장 오르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르페는 하늘 위를 높이 날 수 있는 힘을 가진 백조였기에 두 친구는 함께 하늘을 날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보석은 멀리 있는 산의 정상에 있다고 핀이 말했었습니다. 오르페는 하늘을 날며 산을 향해 빠르게 날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깎아지른 절벽 끝에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루이는 깊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의 길을 막는 거대한 독수리를 이겨내어야 했고 결국 용기의 보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보석인 지혜의 보석은 먼바다 건너편의 고대 도시 유적에 있었습니다. 루이와 오르페는 파도를 넘으며 위험한 여행을 감행했고 도시의 미로 같은 유적에서 지혜를 시험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풀고 마침내 지혜의 보석을 찾았을 때 루이는 자신이 조금 더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보석은 루이의 고향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루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르페와의 우정이었습니다. 루이는 고민했지만 친구를 잃는 대신 모두의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진정한 마음 덕분에 루이는 사랑의 보석을 얻게 되었고 마법의 숲은 다시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법사 핀은 루이에게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어떤 상상 속의 존재보다도 큰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지닌 아이로구나. 내가 보여준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마법이었단다. 루이와 오르페는 다시금 하늘을 날며 새로운 모험을 꿈꿨고 그들만의 특별한 우정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의 마담 이브라는 유명한 예언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꿈을 통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을 듣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다. 마담 이브의 능력은 단지 미래를 보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고민과 질병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이는 그녀에게 큰 명성을 안겨주었고 마담 이브의 이름은 몬테카를로에서 파리까지 널리 알려졌다. 심지어 왕궁에서도 그녀를 초청하여 고문으로 두고자 하였으나 이브는 작은 마을의 소박한 삶을 떠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어느 날 마을에 막대한 가뭄이 찾아왔다. 강은 말라붙고 농작물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주민들은 큰 걱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마담 이브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모였다. 마담 이브는 차분하게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녀는 강 건너 대나무 숲에 있는 오래된 우물을 찾아라. 그곳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강 건너 숲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물엔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었던 고대의 비석이 있었고 그 비석에는 신들을 기리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지침에 따라 의식을 행하였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 이후로 마담 이브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졌다. 세월이 흘러 마담 이브는 나이가 들어갔다. 그녀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전하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으며 마음속에 희망을 품는 자만이 풍요로움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마담 이브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마지막 예언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서로 도우며 살아갔다. 그녀가 남긴 지혜는 마을을 넘어서 프랑스 전역에 전해졌으며 마담 이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동화로 전해지게 되었다.